서울시에서도 여성 문제를, 왜냐하면 제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쪽에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있는데요. 그 연구원 원장을 지난 한 3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은 아무튼 그 공부를 시켜서 아이를 성공시키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으시죠.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성공을 시켜요. 미국을 가서도 뭐 나는 뭐 세탁소를 하던 어쩌든 간에 그의 아이들은 보면 다 좋은 대학이에요. 다 옆에 친척들 있으셔서 다 아시잖아요. 이게 뭐냐면 이게 갈수록 서울시로 간다든지 서울시에서도 강남 상구로 간다든지 이러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. 0.6보다도 더 막 낮아져요. 그러니까 출산이 문제죠. 이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. 이거 사실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자세히 말했다가 싱가포르에 리콴 유라는 유명한 수상이 있었는데 그 수상이 이 문제 자세히 말했다가 싹싹 빌었어요. 왜냐면 그러면 서울시에 사는 여성만, 그러면 아기 안 낳는 여성만 공부 많이 한 여성이고 똑똑하고 아기 낳는 여성은 미련하다는 거야? 다문화만 아기 낳는다는 거야? 이게 무슨 얘기야? 막 그래갖고 리콴 유가 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누가 그래도 출산을 많이 하는지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. 뭐 우리가 무슨 자원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역시 무슨 자원이에요? 인적 자원.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본인이 잘 살건 안 살건 본인이 단칸방에서 뭐 연탄 갈고 살아도 내 아이들은 잘 낳고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고 이런 거는 상상도,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, 아이를 낳으면 옛날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? 다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.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셨어요. 그러면 저출생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? 어찌됐든 이 말이 많지만 현금성 지원에 현금이란 돈 주는 거거든요. 현물이란 뭔가 물건, 기저귀도 주고 뭐 하여튼 물건을 주는 게 현물성인데 일단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일단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해가지고 일단 육아휴직제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이 남성 한 10% 육아휴직 한다면 그러니까 아이를 똑같이 둘이 이제 아이를 오늘 낳는데 90%의 여성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10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육아휴직 1년 하고 돌아오면 직장에서 그 남성한테 그 상사가 바로 그런대잖아요. 잘 놀다 왔어? 잘 놀다 오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어서 열심히 이 아이를 육아하는데 지원하고 왔구만. 잘 놀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? 그러한 문화라는 거죠. 그 기업에서의.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육아휴직을 뭐라 그럴까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 육아라는 문제를.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국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아이 데리러 가는 문화, 그런 그 스크린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를 사실 눈여겨보면 자주 보여요. 왜냐면 걔네들은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틀려요.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주택단지 안에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참 살기 좋아요.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주택은 주택단지, 학교는 학교단지, 상가는 상가단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어요. 물론 어쩌다가 그게 경계에 있어서 좀 부딪히는 데도 있지만, 그래서 대부분 데리러 가야 되고 데려다 주고 그래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.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다 뭐 노란 차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만 갔을 텐데 그들은 스쿨 버스만 있지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버스는 없다.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까? 일일이 데리고 다니는 거고요. 스쿨버스도 제가 조지아주에 무슨 일로 한 1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조지아주는요 어떠냐면 스쿨버스 있죠. 애들이 타죠. 그런데 애들 내려줄 때 누군가 가죠. 누군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그 앞에서 애를 픽업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그의 학교
그 애 또 도로 학교로 데리고 와요. 그래서 그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그 애를 찾아가게 돼 있더라고요. 제도가. 그래서 왜 그래? 왜 이렇게 해? 그랬더니 애는 내려가지고 길을 건널 수도 있고 뭐 어디로 뛰어갈 수도 있고 애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만 내려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자꾸 안 오고 얘가 학교를 뭐 몇 번인가 3번인가만 오면 스쿨버스 안 태워요. 그런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될 수 있냐면 회사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.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돌봄도 있고 늘봄도 있어서 학교가 뭐 몇 시까지 봐주는데 자기 얘기는 이제 학교 수업이 뭐 3시면 3시까지 했어요. 3시 끝나고 4시부터 자기 얘기는 자기 그 부모가 잘 보겠어요. 뭐 학교가 잘 보고 저는 어찌됐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를 무척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. 공부도 잘하고 학교가 매우 좋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80%의 아이는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. 집에 가서 우리 집 냉장고 열고 뭐 시원한 물도 꿀떡꿀떡 마시고 그냥 소파에 눕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한두 시간 좀 쉬다가 이제 숙제도 하고 그러고 싶지 계속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싶은 애는 사실 없는데 우리는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낼 그 계획은 별로 직장에 안 세우고 학교가 그냥 애를 돌보는 걸로 갔는데 바꿔가야죠. 그러니까 안 나. 그러니까 엄마들도 다 알아요. 그거 싫다는 거. 나를 돌려보내달라 집으로. 그러면 근데 외국은 그 엄마를 돌려보내줬단 말이에요. 미국도 돌려보내줘서 4시에 그 엄마가 가서 자기의 픽업해갖고 와서 집에 와서 걔네들도 뭐 음식도 만들고 학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애들 밥도 먹이고 또 뭐 그 애하고 뭐 대화하면서 뭐 숙제했니? 뭐 어저께 그거는 어떻게 발표했어? 그러면서 학교 얘기도 좀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. 거기다가 청년 고용률은 매우 불안하고 이거는 다 집집. 그래서 지금 30세가 넘고 거의 40세가 되는 아이가 취업 없이 정말 대왕 캥거루로 집에 있는 숫자가 20몇 %.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현물, 이게 지금 노란색이 물건으로 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현물이 많고 현금이 좀 적은 나라예요. 그러나 독일, 프랑스, 스웨덴 뭐 이런 나라는 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되게 높은데요. 우리나라가 14% 주고 있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, 스웨덴은 이렇게 35, 40 이런 %로 아이를 낳으면 현금 지원을 해요. 하다 보니까 아까 출산율 높은 거 보셨죠? 우리에 비해서 1.8 수준으로 출산율이고 우리는 0.75, 0.72 이런 수준이거든요. 말도 못하게 우리는 낮고 여기는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렇게 낮아지는 반면 여기 그린색은 독일, 보라색은 스웨덴, 뭐 회색은 프랑스, 그린, 보라색, 회색 보면 다 출산율이 이렇게 2.0에서 뭐 1.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. 우리 이럴 때 돈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냐 잠깐씩만 볼게요. 프랑스는요 아동수당은 3세까지 주지만 또 다른 수당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프랑스 거주 6개월만 하면 그러고 아이 낳으면 다 줘요. 그러니까 유학생 가잖아요. 프랑스 이제 9개월로 바뀌었다는데 유학생 가서 출산하면 유학생들도 그 애들도 다 돈 줘요. 그러니까 참 선진국이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줘요. 한 30만 원 정도 줘요. 매월. 걔네 굉장히 큰 그 비용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193유로 해서 이런 정도의 돈을 지금은 뭐 훨씬 더 높겠네요. 그렇게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얘네들은 아까 아동은 3세까지 주는데 가족 수당을 줘요. 가족. 그 아이를 두어서 막내 자녀가 언제 때까지 주냐면 20살 될 때까지.
가고 싶죠. 프랑스로. 지금 못 가십니다. 나도 못 가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추가금도 주고 세 자녀일 경우에는 더 주고 소득 구간 면에서 어떤 조금 저소득층이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.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하나 낳았을 때보다 둘 낳았을 때 더 많이 주고요. 둘보다 셋은 훨씬 더 많이 주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동일하게 가지 않아요. 많이 나면 많이 난 대로 그렇게 주고 가족 수당을 굉장히 나중까지 준다라는 거죠. 독일도 줍니다. 독일은 가족 수당으로 뭐 주는 것도 조금은 있지만 아동 수당을 오랫동안 줘요. 18세 생일까지. 그리고 제가 아직 취업을 안 했으면 21살 되는 데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25세까지. 독일 좋은 나라예요.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엄청 좋아요. 이런 수당 다 받고 공부하고 뭐 어느 정도로 주냐면 거기 또 무슨 이런 음악회 같은 거 많잖아요. 그런 것도 다 뭐 공짜로 가게 하고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. 약 36만 원, 약 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부모하고 동거하면 25세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거 조금 다른 얘기네요. 이렇게 많이 돈을 받기 때문에 요게 이제 960만 원이 우리나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굉장히 한 1,500배 정도 많이 받고 육아휴직 아까 왜 여성이 많다 그랬잖아요. 요것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 노란색이 엄마예요. 육아휴직을 한 곡선이에요. 그리고 이 파란색이 아빠예요. 육아휴직을 한 %예요. 남자가 이 밑에 있어가지고 뭐 한 10% 이하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은 더 올랐어요. 지금은 약 80%. 즉 육아휴직 아이를 낳으면 여성 80%는 육아휴직하고 남성은 10%밖에 못한다. 돌봄도 집에서 돌봄도 가정관리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걸 가정관리라고 해요. 가정관리를 여성이 157분 할 때 남성 얼마나 합니까? 우리나라가 300년 후에 못 따지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오늘 수치를 보셨잖아요. 그리고 여성이 어떤 위치인가도 보셨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나 오늘 가서 내가 놀고 온 거 아니야. 노인연합회 가서 내가 다 공부됐고 인구 보건 문제 공부했고 이제 저출생이 뭔지 다 알고 왔으니까 같이 대화하자 하면서 많이 빨리 보내서 웃는 아이들 낳도록 그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